자, 다항식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상은 그렇죠. 두개 하면 이번이지. 뭐예요? 한개뿐이 아니요, 책 보지 말고 책 덮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한개뿐이 두개 이상 한이 이거 한으로 이루어지지. 그게 너의 언어예요? 다항식이 뭐예요? 여러 가지 한으로 이어지는 하나 이상의 다항식의 단항식의 하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단항식이요.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단항식과 항을 구분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항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단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문자와 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말하죠. 그러면 그 차수라는 게 뭐예요? 개수라는 건, 개수가 개수 먼저 할까요? 개수라는 게 뭐예요? 문자에 곱해진 수, 즉 그죠? 문자에 곱해진 수를 의미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차수는 뭐예요? 차수는 뭐였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지수 아니에요. 지수가 차수다라고 얘기하시면 틀립니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다항식의 차수가 뭐였죠? 그 최고차항의 글씨가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3x 제곱 y) 라고 하는 애 (3x제곱 y라고 하는 거의 차수가 얼마예요? 3이에요, 2예요? 3이에요? 네,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 2차 항이에요? 3차 항이에요? 차수가 몇 차 항이에요? 한이요. 차
차수가 얼만데요?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차수가 얼만데요? 아, 그럼 2차 항이라서, 그러니까 차수가 2라서 2차 항이라는 얘기인 거죠? 방금 전에 니네는 3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시 물어볼게요. 3x제곱 y라고 하는 애의 차수는 몇 차? 즉,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 손 들어봐요. 차수의 정의가 뭐예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그러면 항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라 했어요?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 그랬죠? 그럼 이건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인 거죠? 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3 곱하기 x 곱하기 y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차수가 뭐라고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몇 차예요? 2차예요? 3차예요? 3차항이죠? 그죠? 이거 3차항이죠? 3차항이고 개수가 3인 거죠? 정의를 개똥같이 여기냐? 정의는 개똥이냐? 진짜? 분명 니네 정의 이거 보면 다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서 왜 따로 생각하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보통 대부분들이 다 틀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만 니네들은 안 틀릴 줄 알았는데 아까 처음에 그래서 똑바로 대답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멍충이들. 자,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얘기할 때에는 지금 이 모든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보통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여기에서 특정한 문자를 언급하며 x에 대한 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서는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자가 아니에요. x에 대한 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순간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자가 아니에요. x에 대한 몇 차항? x에 대한 2차항이 되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는 뭐야? 3y가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y에 대한 몇 차항? 1차항이 되는 거고 개수는 3x제곱이 되는 거죠. 쓰진 않겠지만 그럼 z라는 문자에 대한 몇 차항? 0차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상수항은 뭐라고? 3x제곱 y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라이 씨.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수에 대한 거를 정리할 때 이제 동류항이라는 거를 확인합니다. 동류항이 뭐예요? 그쵸? 문자가 같고 곱해진 차수도 같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 얘보다 좀만 더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정확하게 풀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곱해진 문자가 서로 같고 곱해진 횟수도 서로 같은 애들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이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항식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은 이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리라고 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오름차순 정리라는 거를 배웁니다.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3학년 1학기 과정 심화를 배울 때 언급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림차순 정리라는 그 포인트가 나오는 순간 고등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거 과정 학년 초월 문제로 바뀐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정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뉘앙스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긴 하죠.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뭐냐면 한 문자를 대하여 최고차항부터 상수항까지 위에서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 써주시는 거를 내림차순 정리라고 해요. 그럼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해요? 상수항에서부터 지워야겠다. 아, 너무 흰색으로만 쓰는데? 자, 오름차순 정리 는 뭐라고요? 상수항에서부터 더 점점 차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여기에서 근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의 차수에는 당 하나의 항만 써요. 하나의 차수당 한 개의 항만 씁니다. 즉 뭐라고? 2차 항은 하나의 항으로, 3차 항도 하나의 항으로, 1차 항도 하나의 항으로만 써요. 자, 그럼 그건 대체 뭔데요? 여기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어디냐? 저기 그 문제 예제에서 보통 이제 5xy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아니요 4가 없구나. 그냥 쓰자. 플러스 x 더하기 1 그냥 내 맘대로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할 때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3x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1차 항이 누구야?
어떻게 쓰라고? 하나의 항으로, 동류항을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합니다. 뭘 이용해서? 동류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OXY와 X라고 하는 이 1차 항을 어떻게? 동류항으로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거는 내림차순 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저 쓰자면 4y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쓰는 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거 줄만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 5xy 더하기 x 마이너스 4y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림차순 정리를 하다 만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가 끝났을 땐 반드시 하나의 차수당 하나의 항만 있도록 동류항이 있으면 묶어서 분배법칙 이용해서 묶어서 계산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 뭔가 손에서 계속 버리고 있는 느낌인데 왜 계속 아니에요? 자, 하여 이제 계산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거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내용은 단원명 자체가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입니다. 연산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주로 사칙 연산을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덧셈과 나 이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되지? 쌍비읍 어떻게 쓰니? 그렇다고 이것도 이상한데? 몰라.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연산할 때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을 이용하여? 뭐끼리? 동류항끼리. 무엇을 이용해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분배 법칙은 여기서 잘 안 쓰죠. 단순 덧셈에서는. 그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식으로 문제들이 나옵니다만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까? 이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옆에 있는 필수예제 1번 문제 보시면 돼요. 필수예제 1번 A라는 식이 B라는 식이 C라는 식이 나와 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3C를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어떻게 계산한다? 식을 간단히 한 후 대입한다 예요. 대입하기 전에 식 정리는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옆에서 보여드리자면 어떤 식이니? 예제 1번의 1번처럼 A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B라는 애가 3X제곱 마이너스 5XY C라는 애가 2XY 마이너스 Y제곱.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거 어디서 나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죠?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죠? 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3C. 근데 이제 숫자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한 번만 보자. 뭐 먼저? 정리부터.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어쩌고 빼기 어쩌고 더하기 6 곱하기 어쩌고 해서 이 식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길게 쓰지 마세요. 길게 쓰지 마세요. 식이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해질 예정이고 길어질 예정인데 그 길어진 거를 그때그때 하나하나 길게 늘려서 쓰면은 놓치는 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놓치는 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주로 뭘 이용하냐면 그냥 줄 맞추는 거랑 상관없이 세로 줄을 맞춰줘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c 12xy 마이너스 6y제곱으로 계산해서 한 번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5xy 마이너스 4y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옆에다가 길게 늘려서 하나 체크하는 그런 거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아시겠죠?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2번도 내가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지금 덧셈 뺄셈은 이게 끝이에요. 그죠? 언제 배웠던 걸 복습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자화식 방정식 배우기 직전에 이제부터 x를 계산하고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막 이렇게 배웠을 때에 쓰는 그런 방법으로 덧셈 뺄셈을 배우셨고요. 곱셈 볼게요.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위에서 나와 있는 간단하게 뭐 지수 법칙이라던가 곱셈 법칙, 뭐 성질 공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뭐 딱히 제가 여기서 중학교 때 다 배웠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여기서 더 크게 배울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죠? 지수 법칙은 언제 처음 배우셨나요? 2학년 1학기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문자화식 배우면서 지수 법칙에 이렇게 저 소인수분해 나오면서 그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지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라고 나오는 것들. 그죠? 그 위에 지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그 다음 뭐 분배 법칙 같은 것도 있죠.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다. 근데 그 뭐 나누기도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 나누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기억하셨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뭐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중학교 과정이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만 어떤 식으로요? A의 m 빼기 n이요. m이 n보다 클 때 1이요. m과 n이 서로 같을 때 A의 n-n분의 1이요. m이 n보다 작을 때 라고 외우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린 적 있었나요? A의 0제곱이 얼마다? A의 0제곱이 얼마? 이거 한 적 없냐? 이거 한 적 있지 않아요? 안 했었니? 알겠어. 안 했었니? 진짜? 니네 항등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고민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항등원이라는 표현을 해준 적이 없어요? 들었는데 까먹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항등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언제 6차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말 니네 태어나기도 전에 사용하다가 없어진 개념인데요. 그 항등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항상 성립하게 하는 식을 연산을 했을 때에 연산을 하더라도 그 연산 결과값이 처음과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 A에다가 어떤 식을 연산해서 작용을 하더라도 A가 나오는 이 아이를 요 별표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모를.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 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덧셈에 A에다가 뭘 더하면 A가 나와요? 0이죠. 그 0이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고요. 그 항등원을 어디다 쓰냐? 라고 하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한, 연산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를 얼마? 0으로 잡아요. 여제? 그래서 그 0을 기준으로 합니다.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기준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상수항을 얼마라고 말해요? 상수항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0이 더해져 있다라고 하죠. 항상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역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쓰지 마세요. 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쓰지 마세요. A라는 애에다가 덧셈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도록 하는? 0이 나오도록 하는 그 무언가 가 마이너스 A죠.
그죠? 마이너스 a를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걸 덧셈에 대한 역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볼게요. 곱셈에 대해서 뭘 곱하면 a가 나옵니까? 1이요. 아,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어는 1이구나. 즉, 어떠한 숫자라도, 어떠한 문자라도 그 앞에, 그 뒤에 뭐가 곱해져 있구나? 1이 곱해져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죠.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수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들었을 때 궁금한 거 없어요? 사실 항등식에서 그 차수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똑같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a의 m제곱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야? a를 m번 곱한 수를 하나로 표현한 거를 이제 a의 m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어디에? 그리고 두 번째, a의 1제곱을 a라고 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의미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a를 한 번 곱한 건 a라고 해요. 어디에? 이걸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 그냥 당연히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아들었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그럼 a의 1제곱이라는 애는 어디에 a를 한 번 곱한 거예요? A. 아, 진짜? a에다 a를 한 번 곱했어요. a에다 a를 한 번 곱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뭐라고 써요? a 제곱이라고 쓰죠. 얘는 뭐라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a를 두 번 곱한 거예요. 어디에? 이래. 1이라는 기준이 되는 숫자에다가 a를 한 번 곱했다. 그럼 a가 되는 거고요. a를 두 번 곱했다. 라고 하면 a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어디에다가? 1에다가. 그러면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를 한 번도 안 곱했다. a를 빵번 곱했다. 어디에? 1에. 그러니까 a를 하나도 곱하지 않은 뭐만 남은? 그래서 a의 영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돼요? 여기까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우리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지수로 바꿔볼까요? a의 0제곱에다가 a의 1제곱에다가 a의 뭘 곱하면 a의 0제곱이 됩니까? 지수 법칙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네모가 a의 0제곱이 되기 위해서 네모는 얼마여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a가 a의 1제곱이라고 표현하죠. 1은 a의 0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a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의미로서 따지면 뭘까요? 1에서 a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를 곱해주면 1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수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으면 음수는 역수로 써요. 음수는 역수로 써요. 음수는 역수로 써요. 지수의 음수를 역수로 쓴다면 이거 곱셈 공식
굳이 나눠야 돼요? 그냥 m에서 m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에서 2 빼서 0이다. a의 0제곱이네? 그럼 1이라고 쓰면 되고. 2 빼기 4다.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 그럼 뭐야? a 제곱분의 1이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지수법칙도 이걸로 퉁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대수요. 요 노란색 두 칸 내용이 저 대수에서 나와요. 첫 시작 1단원 1페이지 내용이에요. 1페이지 내용은 아니고 1단원 4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수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지우고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곱할 때는 곱하는 거에 대한 연산은 항상 1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10페이지 해서 이렇게 곱셈 공식이라던가 들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외워오라고 했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써 있는 거는 제가 다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책 다 있으시니까 색깔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노란색 글씨 박스로 되어 있는 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못 외우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써 오시면 될 거고 이제부터 고등수학을 진행하는 이 공통수학을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뜬금없이 야 잠깐만 다 집어넣어봐 라고 얘기하면 쪽지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뭐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 있나요? 없네요. 자, 개념 설명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곱셈 법칙에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분배 법칙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사용할 때 지수 법칙에 맞춰서 문자가 여러 개 사용되면 그걸 쓰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나눗셈 볼 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제 배우셨냐면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시고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도 2학년 1학기 때 배우십니다. 근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안 배우셨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려나? 57 나누기 6이라고 하는 거는 몫이 9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이 방법 틀린 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은 없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거 등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등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알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이 방법 자체가 원래 이게 올바른 식이 아닌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산기호 중에 점점점이 없어요. 연산기호 중에 점점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틀린 식입니다. 표현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세로셈에서만 씁니다. 9, 뭐 54에서 뭐 몫이 3 여기까지만 쓰거나 그래서 나머지 3 그냥 이런 식으로 쓰거나 즉
보기 편하다고 이렇게 쓰거든요. 정확한 표현은요. 사실 이건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한 표현은 9 더하기 6분의 3이에요. 그래서 대분수로 표현하는 이 방법 자체가 대분수 되게 오랜만에 보죠. 대분수로 표현하는 이 방법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못과 나머지가 정확하게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여러분들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러니까 나눗셈을 배우시면서 배웠던 식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57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9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하는 검산식이라고 하죠. 이건 바른 식입니다. 즉 나눗셈은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A를 B로 나눈 몫을 Q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검산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써라? A는 BQ 플러스 R로 써야 라고 합니다. 그럼 다항식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다항식 나누기가 우리 방금 전에 내가 잠깐 보여줬던 세로셈 나누기와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2x 세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x 플러스 3이라는 숫자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눈다 라고 할 때 숫자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그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의 값을 곱해서 밑에다 써주죠. 그러면 여기서는 맞추는 기준이 어디가 되냐면 최고차항을 맞춰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최고차항끼리 같아지도록 숫자를 곱해줘요. 즉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x 세제곱이 됩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2x 세제곱이 됩니까? 2x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나눗셈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합니다. 근데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최고차항이요. 그러면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고요. 얘를 빼요. 그러면 5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 다음 얼마를? 5를 곱해서 5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0이라는 걸 계산해주면 3x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죠. 나누는 애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지면 더 이상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계산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럼 그걸 검산식으로 나타내서 표현해 준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2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얼마로 따흑
얼마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되고 2x 플러스 5가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더라? 3x 마이너스 7이 되더라 라고 써주는 게 다항식의 나머지 계산한 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계산한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나누는 애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나누기를 계속해서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리되셨나요? 네. 이 외에 나누기를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 끝났고요.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스킬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 필수 예제 그 하나씩 조금 보실 건데 한번 필수 예제 2번, 3번, 4번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문제를 조금만 풀어 보셔요. 잠시만요. 자, 몇 개만 같이 볼게요. 그 필수예제 2번에서는 여기서 싹 다 전개하고 구하는 거는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항상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과 뒤에 있는 괄호에 있는 모든 항이 한 번씩 만나서 곱해지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세제곱이 곱해서 괄호에서 하나씩 곱해서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애들만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x 세제곱에다가 3을 곱해준 6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없죠. 얼마? 1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4제곱도 동일합니다. 4제곱이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 4제곱이 될 수 있는 거 플러스 5. 얼마? 3. x 4제곱의 개수는 3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어디요? 필수예제 2번 위에요. 왜요? 필수예제 2번이면 12페이지요. 나 이거 풀라고, 필수예제 풀라고 했었는데 혹시 설마 밑에 있는 이거 풀고 있었니? 잘했다. 앞에 거 풀고 다 풀어서 놀고 있었어? 아니, 놀고 있지 않아. 시간이. 아, 시간이 촉박했어? 잘했다. 나 이거 풀어보라고 했는데. 뭐라 이 멍충이들. 에라이씨. 자, 필수예제 3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신 곱셈 공식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딱 보자마자 딱 보면 3개. x제곱, y제곱, z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3배는 뭐야? 어떤 사람이 누가 곱해서 3배라는 식을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저기구나.
곱해서 3배라는 거는 대체 뭐 하는 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곱해서 2배, EXY, 곱해서 2배, 마이너스 EYZ, 곱해서 2배, 마이너스 EZX. 보통 일반적으로 3개가 있는 경우에 수단하는 형태로 X에서 Y로, Y에서 Z로, Z에서 X로 순서대로. 그래서 XY, YZ, ZX 이런 식으로 써주는 편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요. 뭐 하시면 돼요? 세제곱이니까 처음에 8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3a제곱 b 니까 얼마? 43? 4, 3, 12에 36 x제곱 더하기 29, 18에 54 x 플러스 27 곱셈 공식을 외웠으면 써먹어야죠. 바로바로. 다음. 자, 2번은요, 3번은, 설마? 하고 모양을 봤더니,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형태가 되는 걸 보면서, x세제곱 플러스 27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공식이에요. 이건 다 공식입니다. 자, 4번. 자, 공식. 첫 번째, x세제곱 더하기, 다 더한 거, 6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 2 더하기 6 더하기 3 11x 더하기 다 곱한 거 6 공식을 외웠으니 써먹는 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개를 함에 있어서 3-2번에 1번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이세요? 딱 보면 보여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z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플러스 yz 플러스 zx 이거 뭐죠? 세제곱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z의 세제곱 더하기 3xyz입니다. c가 마이너스 z예요. 그죠? x가 a, y가 b, c는 마이너스 z입니다.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xyz, 3abc라고 하는 그 c 자리에 마이너스 z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3번 봐주세요. 3번. 3번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되실 모양입니다. 어떤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 하나가 있고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4제곱 플러스 1 형태로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합차 공식을 써주시면 되죠. 합차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랑 또 합차 쓰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1 이랑 또 합차를 쓰시게 되면 a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왜요? 뭐가 문제야? 어디야? 왜 이렇게 표정이 풀렸어? 넋을 놓고 계신데, 왜?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a 4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a 8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합차. 그죠? (4번은요) 치환해서 전개하는 거는 어디서 했던 거다? 3학년 1학기 때 했던 거다. 왜 뭐 안 돼? 4번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수 법칙이요.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잖아요. 바꿔보시면 거꾸로도 되잖아요.
지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2x 더하기 4에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네. 자,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그죠? 치원만, 덩어리만 잘 잡아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다. 곱셈 공식, 변형식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좀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변형식이랑 나눗셈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보실 건데, 필수예제 5번은 안 해도 되죠? 아니야, 할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필수예제 5번에 1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곱셈 공식, 변형식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x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이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9.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합, 곱, 제곱의 합. 요 세 개는 항상 세트입니다. 뭐라고요? 합, 곱, 제곱의 합. 둘 중에 두 개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얘가 아니라 a-b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합, 곱, 세제곱의 합 또는 차, 곱, 세제곱의 차 도 세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하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보이게 되면 합이랑 제곱의 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계산해야 되는 게 뭐다? 곱이 필요합니다. 뭐이?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2xy만큼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9라고 하는 값은 29-2xy가 될 테니 xy는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맞죠? 네 말이 맞다. 하여 x랑 y가 뭔지 디테일하게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꿔서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로요. 지금 우리는 이 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죠. 27 빼기 3 마이너스 10 3 117.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만약에 세 개의 합이 있고요.
두 개끼리 곱의 합이 있고 세 개끼리 제곱의 합이 있다면 요 세 개도 세트로 가능합니다. 그죠? 곱셈 공식 변형상으로. 근데 그 예를 들면 뭐라 해야지? 그 메뉴 변경을 하는 거죠. 세트 메뉴에서 라지로 변경해 주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뭘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애랑 ABC라는 애도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때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는 공식은 모든 식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필수 예제 6번으로 가서 보시면 필수 예제 6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 AB, BC, CA가 마이너스 1, ABC가 마이너스 2일 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라고요? 4, 2, 6이네요. 미안해요. 한 단계 좀 천천히 갈게요.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될 테니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4 플러스 2니까 6 나오죠. 자, 2번 동일하게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 공식 그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아씨, 손 아파. 자,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6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4, 8 변형식이라고 해봤자 크게 나올 만한 게 문자가 2개일 때, 문자가 3개일 때인데 문자가 2개일 때, 문자가 2개라고 하는 식에서 어떠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 항상 뭘 봐야 찾아요? 합 또는 차 그리고 곱 요 두 가지를 항상 찾아서 써놓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문자가 3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합, 곱, 제곱의 합라고 하는 거를 기본 골조로 해서 추가적으로 세제곱의 합 그리고 3개의 곱 정도까지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인 거죠. 필수 예제 7번 한번 보실래요? 너무 재미있겠다, 그지? 문제에서 A-B는 2, B-C는 3 라고 하는 순간 혹시 뭐가 보여요? A-C는 5 보이시죠? 아, 불이 보여서. 아니요, 그냥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더하면 넘길 필요도 없이 그냥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더하면 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한 명 빼고 다 쓰긴 했는데 뭐였죠? 2분의 1로 묶어서 중괄호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인데 C 마이너스 A 제곱이나 A 마이너스 C 제곱이나 똑같아요. 그죠? 5나 마이너스 5나 제곱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25 13 38 19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얘는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ABC라고 할 때 그 ABC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는영이라고 한다면 라는 활용 문제로 나와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는영이라고 봐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곱도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는 B는 C가 돼서 정삼각형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관계식이 되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야. 외우지 말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번은 어떻게 웃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A제곱 B제곱 C제곱은 14 그러면 AB BC CA는 얼마? 마이너스 5인가? 왜 못하죠? 마이너스. 변형식인데 왜 모르죠? 얘네 둘만 보고서도 얘는 내가 분명 세트라고 얘기했죠? 항상 따라와야 된다고. 없으면 찾아줘야 되죠.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서 하나를 찾았고요. 그 다음 A, B, C가 뭐래? 마이너스 6이래. 라고 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잠깐 보류. 1대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뭐 할래? 전개하실래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전개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마 아무 생각 없이 뇌 빼고 계신 분들 빼고는 전개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겠죠.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E-C 곱하기 E-A 곱하기 E-B로 바꾸실 수 있죠. A 더하기 B는 E-C니까요. B 더하기 C는 E-A니까요. 공통수학 1의 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식을 니들 맘대로 변형을 시켜서 내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떡주무르듯이 바꿀 수 있는가.
변형해요. 두 번째는 그래프랑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 같은 애들이야. 이거는 예전에 3학년 1학기 때 이 과정 심화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되실 거고요.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시면 공식이죠. A, x 플러스 a 더하기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를 전개하시면 나오는 식 8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 곱하기 ab bc ca 마이너스 abc 대입하시면 되겠죠? 8 빼기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8 마 10 마 4 끝.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필수예제 8번에 있는 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딴 거는 아니고요. 요거요. 직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놨을 때 요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이라는 식은 어떻게 나와요? l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뭘 이용해서 구합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만약에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너무 정사 이렇게 그릴게요. 나 뭐 왜 삐딱해 보이냐? 자,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놓고 높이를 c라고 잡을게요. 그때 직육면체 대각선이라는 멘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냐면 가장 반대편에서 반대편까지에 있는 이쪽을 대각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AB니까 요 길이가 뭐예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랑 C제곱이랑 또다시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시면 L의 길이는 그럼 뭐가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필수예제 8번 오른쪽 그림 같은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8이고 문제에서 뭘 준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준 겁니다. 그죠? 8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7. 같은 모서리가 4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5일 때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25. 그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 12? 그럼 건널비는 얼마? 24. 그죠? 건널비는 AB 2개, BC 2개, CA 어디야? C. 여기 2개.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2배다 라고 해서 12의 2배. 즉 네, 답은 24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9번. 9번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난 여기에서
네. 필수예제 9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2x 플러스 1로 나누어 주신다면 얼마? x제곱 빼면 여기네요. 6x 플러스 1. 그럼 얼마? 3.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몫은 뭐가 되고 얘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너무너무 귀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뭘 쓰시는 게 가능하냐면 개수만 쓰세요. 3, 4. 근데 여기서는 비어있는 개수도 쓰세요.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을 쓰고 여기 1, 2, 마이너스 1만 씁니다. 시작해 볼까요? 앞에를 맞춰준다라고 했으니까 3 써요. 3, 6, 마3 빼요. 마2, 3, 8 마2, 마2, 마4, 2 빼면 7, 6, 0이고요. 7, 7, 14, 마7 계산하시면 마8, 7 돼서 이것만 붙여주시면 되죠. 몫이 얼마?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8x 더하기 7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생략하고 써주시면 조금 간단해집니다.